자, 갑니다. 자, 이 문제 다 풀었어요? 아야, 아파. 자, 봅시다. 데시케트. 이거 방금 시작했는데 왜 그랬어? 자, 보시면 컨버스천이란 말이 있죠. 우리말 번역은 컨버스천, 우리말로 연소. 잘하셨어요. 자, 연소의 뜻은 뭐예요? 저 A4 한번 들고 와요. 산소와 발효. 자, 바로 누구랑 반응하는 거?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컨버스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산소랑 반응한다라고 말을 한 건데 그냥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그냥 뭐냐면 그 불을 홀랑 싸지른 거죠. 그렇죠? 불을 지른 건데 그때 어떤 물질을 사용할 거냐면 그 불질을 대상으로 하이드로카본을 썼어요. 하이드로카본 우리말로 탄화수소. 바로 얘네들은 탄화수소입니다. 자, 탄화수소의 뜻은 뭐예요? 탄소와 수소. 바로 오직 탄소, 수소로 구성되는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학년 때 유기화학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화학 실험 때도 유기화학 했고 고급 화학 때도 유기화학 했잖아요. 선생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시험 망했어요. 네, 저 그때 다 맞았어요. 하나 빼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유기화학 할 때 탄화수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알케인, 알킨, 알카인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아니요. 그래서 그런 그 물질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한번 알려주세요. 물질 종류로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나 봐요. X하고 Y. 그런데 시료 1은 그 순수한 X 그 자체인데 시료 2는 X하고 Y가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은 지금 이제 뭐냐면 혼합물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수능 기출에서 그리고 이 연소 반응 이런 그 분석에서 저렇게 혼합물을 분석하라고 하는 예시가 흔치는 않은데 요게 이제 2015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뭐냐면 유명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게 옛날에 그 경남과학고에서도 그리고 창원과학고에서도 내신 기출로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 틀렸던 사람들이 저기 전 맞았어요. 맞았어요? 저 맞았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요. 잘했어요. 저기 그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H 무게랑 맞추기를 바래요. 맞습니다. 맞추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에도 이게 연소 반응을 통해서 그 그 분자식 같은 거 계산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알죠? 중달책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겸사겸사 이 문제로 설명을 드리니까 잘 봐요. 알겠죠? 자, 우선 실험 장치를 보겠습니다. 실험 장치. 자, 여기서 왼쪽에서 많은 양의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자, 많은 양의 산소를 왜 불어넣었죠? 그것도 왜 많은 양을 넣었죠? 없어질 수도 있어. 왜 많은 양을 넣었죠? 정답. 그래서 야 이게 오늘 원웅이 머리가 뾰족뾰족하니까 삐쭉삐쭉하니까 또 완전 달라 보여요. 오동이 섹시하죠. 에? 오동이 섹시하죠. 달걀 같아요. 어? 완전 동글동글해서 완전 귀여워요. 오늘 축구하러 갈 거야? 자, 그래서 익세스 잔뜩 넣는 이유는 익세스란 말이 잔뜩 넣는 거잖아요. 바로 원홍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연소를 시키려고요. 오. 예를 들면 탄화수소에 들어있는 탄소, 이 탄소는 불완전 연소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C. 바로 이 탄소 같은 경우 불완전 연소되면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불알? 뭐라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일산화탄소, 산소의 양이 적으면 일산화탄소도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산소를 잔뜩 과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집어넣어서 저 탄소 같은 경우 완전히 이산화탄소, 수소 같은 경우 완전히 H2O, 물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를 잔뜩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뭘 걸어놨어요? 이게 뭐야? 데시컨트라는 말이 있죠. 데시컨트가 무슨 뜻이에요? 시료. 데시컨트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샘플이구나. 흡습제입니다. 저희 프리스타일 그런 게 없었는데. 자, 흡습제 뭘 빨아들이는 녀석이겠어요? 물. 수분. 왜 난데없는 왜 물을 빨아들여요? 물의 질량이 측정될 수도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산소 기체가 접근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 기체가 뭘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수증기를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수증기가 결국 나중에 뭐로 작동할 수도 있죠? 오차. 실험 오차가 될 수도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앞에 흡습제를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흡습제를 통과하고 나면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O2 가스가 그대로 빠져나올 텐데 어떤 조건에 O2 가스가 빠져나오겠어요? 건조된 O2 가스가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앞에 흡습제를 걸어주는 건 공급하는 산소에 수증기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흡습제를 걸어준 것이다. 흡습제가 영어로 되게 시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데스컨트라고 합니다. 오, 알겠죠? 시건트. 그래서 요 단어도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건조한 산소가 여기에 있는 샘플 쪽으로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럼 샘플 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뭘 할 거냐? 활활활 가열이 될 텐데 이렇게 가열해주는 실험 장치를 뭐라고 하죠? 로. 이렇게 가열해주는 실험 장치를 퍼니스라고 합니다. 네, 둘다 틀렸는데. 한글말로 로다 저게. 이 퍼니스를 우리말 번역 화로라고 하죠. 틀렸네. 그래서 화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맞췄네 이 네.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가열을 해주는 장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로. 퍼니스, 알겠죠? 퍼니스. 한번 더 질문해 주세요. 주영아, 얘 뭐라고요? furnace. 그렇죠. 네. 그렇죠. 주연이 개명. 자,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퍼니스에 넣고 가열을 해주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우선 첫 번째 일 하는 김에 자, 완전 연소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게 탄화수소죠? 또 지금. 맞나요? 탄화수소는 탄소, 수소만으로 돼 있죠. 네. 그럼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가 M개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연소예요? O2. 바로 O2랑 반응하는 게 연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탄소가 산소랑 완전 연소하면 뭐가 맹그러져요? CO2. 바로 CO2가 맹그러지죠? 네. CO2 이름은 그 맹그러진다 이거.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 아시겠죠? 네. 노메클레이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또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H2O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양변에 뭘 맞춰줘야 할까요? 질량 보존을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시작할 때 N개. N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요? N 곱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M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는 2분의 M개를 곱하시면 양변에 수소하고 탄소 개수가 맞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산소 2분의 5n. 산소 보시면 여기 몇 개 있어요? 여기는 2N개가 있죠. 여기는 2분의 M개가 있죠. 산소가. M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소가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도 산소가 있고 여기에도 산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2N개의 산소, 이쪽에 2분의 M개의 산소를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2분의 m 나누기 N 플러스 4분의 M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굳이 어렵게 하는데. 그러면 양변의 질량 보존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이 탄화수소가 뭐 이 샘플이 뭐가 됐건 간에 그러면 탄화수소 XY가 다르다고 하면 이때 NM이라고 하는 녀석의 비율도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지만 뭐가 됐건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는 건 매한가지일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요 CO2하고 이 H2O
얘네가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 바로 B관, 저 H2O가 A관에서 흡수된다. 데시컨트에 의해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누구에 의해서 흡수가 되겠어요? NaOH. 요 놈은 바로 저기에 있는 NaOH 얘가 흡수하게 될 거란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요 데시컨트를 어디에 세팅했어요? A관에 세팅했죠. 그리고 B관에 NaOH를 세팅했죠. 네. 자, 요 실험 장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첫 번째 1. 자, 흡습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 흡습제 보통 물질 구성 뭐가 될까요? 어떤 물질들이 흡습제로 사용될까요? 오, 어? 자, 이 데시컨트라고 하는 흡습제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망간, 맥니지움 ClO4 망간이 아니라 맨 2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누가 될 수도 있냐면 CaCl2 뭐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CaSO4 이런 애들 등등등이 가능해요. 보이시죠? 자, 그럼 나온 김에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얘 이름 뭐예요? 맥네지움. 얘 이름 뭐예요? 맥네지움, 다이클로로옥사이드, 자, 얘 이름 뭐예요? 다이옥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얘 이름 뭐예요? 맥니즘 클로젠 옥사이드, 그동안 잠시만요. 얘 이름 뭐예요? 맥니지움 음. 펄클로레이트. 정답! 자, 얘 이름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도윤이는 전혀 모르겠죠. 네, 도윤이는 모르는 걸 도윤이는 알고 있어요. 도윤이 최고. 명명 하나도 모르는데요. 자랑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아는 거 CO2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다행이네요. 그거라도 다행이네요. CO2 영어 뭔데? 카본 다이옥사이드. 자, 얘 이름 어떻게 되냐면 맥니지움 어떻게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공부할게요. 맥니지움 이렇게 쓰시면 되고 ClO4 같은 경우 자 우선 이온가를 살피면 맥니지움 산화수는 얼마예요? 이까 2가 플러스죠? 거기에 ClO4는 몇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1 모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음이온이죠. 그래서 이 염소에 산소가 닥지닥지 붙어 있는 것들 산소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이름 다 공부했었죠? 근데 다이가 왜 안 붙어요? 꼭 기억하셔야 알겠죠? 여기 2개가 있는 것에 대한 다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맥니지움은 산화수가 바뀌어야 산화수가 무조건 정해져요. 산화수가 무조건 정해지고 2 플러스 이온이며 얘 역시 옥텟 등으로 얘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인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존재비 1대1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 녀석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아, 너무 그럴 경우 뭐 몇 개 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화수가 가변적일 때만 2개, 3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초보자인데 너무 산화수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경우는 몇 개 있다 없다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ClO4 마이너스 이름이 뭐라고요? 폴옥사이드. 퍼클로레이트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퍼클로레이트입니다. 왜 그런지는 과거 수업 영상을 찾아보세요. 수업 시간에 아니, 엄청 왜 많이 막 했습니다. 발음이 안 되지? 그래서 얘 이름은 맥니지움 퍼클로레이트고요. 자, 얘 이름은 뭐예요? 제가 맞춰볼게요. 포타슘. 자, 주영아 얘 이름 뭐예요? 칼슘 다이클로라이드. 다시 그요? 그요? 칼슘 다이클로라이드. 아, 아, 쓰레기가 다이 붙이면 안 되잖아. 왜?
칼슘은 산화수가 여러 가지예요. 나보다 산화수가 한 가지예요. 아까도 했잖아. 야 착각했다고. 칼슘 자, 칼슘은 산화수가 여러 가지예요. 산화수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나가지. 하나로 정해져 있죠. 왜? 칼슘이 포타슘이잖아. 왜 칼슘은 산화수가 한 가지예요? 알칼리 토금속이라. 알칼리 금속은 보시다시피 전이원소예요, 전형 원소예요. 전형 원소는 산화수가 가변적이에요, 산화수가 고정돼 있어요. 보죠. 전형 원소는 산화수가 고정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칼슘은 다른 산화수가 나타나요, 칼슘 이카 플러스 뿐이에요. 칼슘 이카 플러스 뿐이고, 염소 역시 산화수가 이온가가 변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1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전화량 보존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나타나야 돼요? 1대 2로 나타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2개 있다, 3개 있다, 4개 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인문하기 어렵네. 자긴 다음 거 진짜 맞춰볼게요. 자긴 인문하지 마세요. 다음 거 맞춰볼게요. 싫어요. 아 왜요? 자, 어? 한 번 맞춰볼게요. 한 번. 자, 얘 이름은 그래서 뭐예요? 칼슘 클로. 얘는 캘슘. 이름 뭐예요? Cl 마이너스는 바로 라이드요. 클로라이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클로레이트, 얘는 클로라이드. 알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CaSO4 뭡니까? 네, 맞죠? 칼슘 설페이트. 자, 칼슘 산화수 얼마예요? 2 플러스죠. 그럴 때 SO4 이온가는 뭐로 정해져 있어요? SO4는 2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죠. 이럴 때 얘 이름은 캘슘 설페이트요. 잘했죠. 아니 칭찬해주세요. 맞췄으면. 아니 틀렸을 때 욕하다가 맞췄는데 칭찬 안 해주는데요. 고기만 끄덕이려고 칭찬 하나 없어요. 너무 정신적 피해가 커서 그래. 어느 부분에서요? 어? 어느 부분에서? 아니 근데 칼슘이면 당연히 슘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칼륨에다가 포타슘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왜 깐도예요? 아니 이건 약간 조금도 아닌데요 지금. 자기 깐도잖아요. 쌤은 거 뭔데요? 뭐라고? 쌤 뭔데요? 나는 고릴라요. 왜 보이는데? 어? 저기 위에. 그렇죠. 나 고릴라. 오. 나의 상징입니다. 오. 고릴라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울부짖는 게 약간 고릴라 같긴 해요. 난 울부짖지 않아요. 울부짖어요 쌤. 저희 귀에도 울부짖는 걸로 들려요. 울부짖는 거는 깐도하고 원홍이죠. 원홍이 아니 원홍이 진짜 울부짖어요. 저는 안 울부짖어요. 자, 어쨌건 오. 그래서 이런 녀석들 이름 꼭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흡수체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냐면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거 첫 번째 1, 양이온의 이온가가 2 플러스입니다. 2 플러스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1 플러스나 2 플러스, 3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보통 2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이기 때문에 H2O와 인력이 큽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의 전하력이 크기 때문에 물하고 수화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 플러스 양이온이 있을 때 자, H2 루이스 구조 그리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H2에서 산소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예요? 델타 마이너스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금속 양이온하고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금속 양이온하고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아주 크죠. 이때 수소결합이라고 하면 대학 못 가요. 근데 2 플러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2 플러스는 이온이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이기 때문에 물과 수소결합이 아니라 물하고 정전기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망하죠, 그 대학은. 그 도현이 가서 다 물을 흐릴 텐데 뭐. 선생님. 어? 아니 진짜 이 수업 그냥 다음 주부터 끊을게요. 아니 저 진짜 진심입니다. 선생님 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성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자, 됐죠? 첫 번째 양이온의 이온가가 2 플러스. 다음 주에 됐죠? 안 하고 저 찾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2. 두 번째는 뭐냐면 크기가 매우 큰 음이온. 음이온의 크기가 상당히 커버리면 또 이런 흡습제로 작용하기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염소는 그렇게 큰 음이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이온들 있죠. 나머지 이온들. 뭐 ClO4-나 SO4E- 같은 경우 상당히 크기가 크죠. 그러면 결정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뭐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흡습제로 여기에 있는 맥니지움 퍼클로레이트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들에도 저렇게 직접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흡습제할 때 맥니지움 퍼클로레이트가 종종 등장하기도 하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이 맥니지움 퍼클로레이트는 상품으로도 팝니다. 그 상호가 뭐죠? 흡습제. 흡습제로 파는 상표가 예, 바로 얘가 그 유명한 물 먹는 하마입니다. 오. 그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 상품 있죠? 그게 이 맥니지움 퍼클로레이트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흡습제 얘기는 됐죠. 그래서 그 흡습제를 어디 세팅한다고요? 여기도 세팅하고 여기도 세팅하고 됐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오른 거 지워도 되겠어요? 으쌰. 으악. 그러게요. 반갈죽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지우자. 왜요? 왜? 내가 쳐다봐요. 응? 어머니가 되게 쳐다봐.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NaOH. NaOH. 자,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 무엇을 흡수하는 데 있다고 했죠? 바로 CO2를 흡수하는 데 있다고 했었죠. 어떤 반응으로 CO2를 흡수할까요? 아니 쌤, 어떤 원리로 CO2를 흡수할까요? 쌤, 왜요? 크기가 매우 큰 음이온이 왜잘그 흡습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있는데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써먹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또 얘기가 좀 한참 해야 돼서 당장은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물 먹는 하마 정도가 유명한 흡습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뭐 거기서 더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NaOH 얘기를 할 건데 얘가 누구를 흡수한다고요? CO2를 흡수한다고 했죠. 왜 CO2를 흡수하죠? 한영기. 왜 CO2를 흡수하죠? 원어가 뭐라고? 원어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산염기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 잘했어요. 산염기 무슨 반응이요? 중화 반응. 자, 산염기 중화 반응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NaOH가 고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데 얘가 닉이랑 반응한다. CO2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NaOH하고 CO2하고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거 구성해서 쓸 수 있어야죠. 주영아, 뭐가 만들어질까요? 물. 예, 물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질까요? 탄산. NaOH하고 CO2가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질까요? CO. 주영아, 뭐가 만들어질까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요? NaCO3
깐도 뭐라고요? NaCO3. 바로 깐도가 NaCO3라고 했는데 Na2CO3. 2CO3가 되겠죠. NaOH 앞에 2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Na2CO3가 만들어지는데 왜 Na2CO3죠? CO3가 항상 2- 음이온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NA는 몇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NA는 1 플러스. NA는 1 플러스 양이온이죠. 그리고 1 플러스 양이온인 NA는 무슨 금속이라고 얘기해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죠. 칼리. 알칼리 금속은 전이 원소예요, 전형 원소예요. 형. 전형 원소죠. 산화수가 여러 가지예요, 산화수가 한 가지예요. 산화수가 한 가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산화수 한 가지인 Na 플러스와 CO3 2-가 존재하는데 이때 존재비가 몇 대 몇이면 되는 거예요? 2대 3. 존재비가 2대 1이면 되는 거죠. 맞네. CO3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죠. 그래서 Na 두 개의 CO3 2-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질량 보존 맞추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양변에 질량 보존 맞추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2를 붙여야 바로 여기 하나만 딱 써주면 되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중화 반응을 통해서 CO2를 NaOH가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얘 이름 뭐예요? 요거 이름 뭐예요? 주영아, 얘 이름 뭐예요? 명명법 왜 하나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때 진짜 다 완벽하게 할게요. 원홍, 얘 이름 뭐예요? 정답! 어우, 원홍 대단해요. 자, 얘 이름은 오.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이거 왜 5 하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이거. 내가 했는데. 그래? 깐도 이건 뭐예요? 아니 저걸 저도 안다고요. 뭘 저를 모르네. 그걸 안다고요. 모르면서 뭐. NaOH 안다고요. 아예 몰랐을 거예요. 아 진짜 알아요. 아이. 진짜. 정답! 원홍이는 다 알잖아요. 아, 저 말려 했는데. 어? 원홍이는 다 알잖아요. 아니, 이거 솔직히 몰라요. 저건 진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모르면은 바보. 아 내가 진짜 많았는데. 자, 얘 이름은 뭡니까? 바로 소디움 다른 과학 학원 가가지고 시험 100점 맞아볼게요. 그래서 쌤 그냥 쌤 인성 다 폭로시킬 거예요. 카보네이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밑함에서. 그래서 CO3 2-를 뭐라고 부른다? 카보네이트 음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NA는 영어 표현으로 소디움이라고 해요. 알겠죠? 다 예? 복수한답시고 앞에 임시물생이 버리고 튀고. 그래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얘는 소디움 카보네이트. 아시겠죠? 예? 자파인 것도 윤석열. 연원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방금 이 반응식을 내가 써보라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약간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물어봤는데 주영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거 너무 멍청하잖아요, 쌤. 이제 그런 말씀도 했고요. 이때 이게 왜 중화 반응일까요? 이게 왜 중화 반응일까요? 아니 H2O가 생기잖아요. 봅시다. 여기 CO2 보이죠? CO2가 물이랑 더해지면 뭐가 되죠? CO2가 물이랑 더해지면 원호가 뭐가 된다고요? H2CO3가 되거든요.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하이드로젠 카본. 얘 이름 뭐예요? H2CO3가. 도현아? 얘 이름 뭐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그럼 칭찬 많이 해줄게요. 맞추면. 못 맞추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못 맞추면 여전히 바보고. 잠시만. 맞추면. 못 맞추면 여전히 바보고. 맞추면 칭찬해줄게요.
역시 바보였어요. 자 보자. 아이 맞춰. 또 맞춰봐. 하이드로젠. 역시 바보. 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아 잠깐. 네. 뭡니까? 자 우선 우리말로는 뭐죠? 우리말로는? 탄산. 우리말로는 탄산이라고 하는데 탄 이온. 이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보닉 애시드라고 합니다. 아니 씨, 저걸 어떻게 맞춰? 알겠죠? 지금 했던 변명법이랑 완전 차이.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겸사겸사 뭐 이걸 왜 내가 다 썼어요? 애시드가 왜 들어간대 갑자기? 산이니까 애시드요.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다 했었어요. 거짓말이야. 그 산소산 얘기할 때 다 했었어요. 거짓말이야. 다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업 들었는데 뭘? 수업 듣기는 뭘 들어요? 맨날 게임하고 뭐 이렇게 축구 보고 뭐 그러면서 뭐 지금 듣긴 뭘 게임하죠. 들어요? 자 어서 쓰십시오.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 꼭 그 일본의 극우 정권 같아요. 에? 일본의 극우 정권. 예. 일본 그 아베 때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SK한테 막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안 판다고 막 땡깡 폈잖아요. 그때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진짜 엄마한테 그냥 바로 끊으라고 되게 진짜 화나네. 자, 그래서 다시 올려. 얘 이름이 뭐라고요? 저러면서 또 축구 게임 하지. 저 동이나 봐봐지 뭐 하나 봐봐. 저 축구 게임 하죠. 아거든요. 그럼 뭐 유튜브 쇼츠 봤죠? 봐 인스타 보고 하잖아요. 아유 정말 내가 인스타 보면 안 돼요? 아, 아니 근데 쌤 인스타 안 봐요? 난 인스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인스타 난 뭔지도 몰라요. 아유, 인스타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시시하게 얘기해. 자, 그래서 이렇게 CO2가 물이랑 반응하면 H2CO3가 되죠.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H2CO3 하고요. 여기에 있는 NaOH가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NaOH하고 H2CO3가 반응하면 이때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때 뭐가? 깜짝아. 진짜 1시간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니 에너지 드링크 먹고 기절했어요. 왜요? 네? 기절은 또 무슨 말이에요? 매번 새로운 변명이. 아니 근데 일본어 수익명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네. 피곤한데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거든요. 네. 근데 그냥 한 5초 동안 그냥 엎드려야지 생각하고 엎드려 있다가 방금 제가 봤어요. 알았어요. 아유, 어? 주영아 뭐 춥고 그래요? 네? 추웠어요? 네. 그래서 저기 앞에 문 닫았어요. 그럼 이제 안 추워요. 막 그래. 주영이 추우면은 저기 뭐냐면은 이 원홍이랑 같이 앉으면 되잖아요. 아 그래? 저는 지환이가 있는데 그래요? 저기 누구냐? 뭐냐면 지환이는 왜 주영이랑 안 앉고 깐도랑 앉아요? 아니 저를 좀 불편해할 것 같아가지고 주영이가요? 제 뒷땅을 깠거든요. 왜요? 아니에요. 왜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수행 안 하고 티쳤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근데 돼. 제가 얼마나 주장으로서 잘 이끌었는데 지금 네. 아니 연호 쌤이 시간 엄청 많이 줬거든요. 네. 이거 쉬는 시간이에요. 어. 말가 안 돼요. 왜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반응하면 칼보닉 애시드가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는 칼보닉 애시드하고 NaOH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현아, 얘 이름 뭐예요?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이 둘 사이의 반응식은 쓰겠어요? 자, H2CO3 속성이 뭐예요? H2CO3 속성. 이거 속성이 뭐예요? 산이잖아, 산. 산이잖아, 산. NaOH는 속성이 뭐예요? 염기잖아, 염기. 그러면 이 둘이가 반응을 한다. 여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Na 앞에 2배 쓰고 여기 뭐 만들어지겠어요? H2O가 만들어지고 중화반응 생성 염인 Na2CO3가 맹글어지겠죠. 이때 H2O 몇 분자 만들어져요? 자, 양쪽의 질량 보존 생각하면 H2O 몇 분자 만들어져요? 두 개. 2개 만들어진다는 거 알겠어요? 됐어요? 네. 그럼 잘 봐. 산하고 염기의 반응이죠. 산하고 염기의 반응이잖아요.
산하고 염기의 반응인데 뭐가 만들어졌어요? 물하고 Na2CO3 염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위쪽 반응식하고 아래쪽 반응식을 더하면 뭐가 되죠? 위에 그게 이거죠.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이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반응식을 쓰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다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둘의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잘 보시면 CO2의 상태가 뭐예요? CO2의 상태는 지금 기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Na2CO3가 되면서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상태가 수용액 상태가 되죠. 수용액이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공작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O2가 잡았고. 이런 식으로 포집이 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역할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NaOH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좀 쉬워요, 쌤.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얼마나 안 쉬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빨리 쓰세요. 주영아, 나 썼어요? 네. 썼겠어요, 쌤. 주영아, 얘 이름은? 아, 얘 이름은? 나 이미 다 했을 수도 있다. 카보닉 엑시드. 카보닉 애시드. 얘 이름은? 와씨. 소듐 어. 카보닉 엑시드. 오? 오. 소듐 카보네이트. 오. 나 아무거나 못하겠어. 얘 이름은? 소듐 카보네이트. 주영 알겠죠? 다리도 치워. 왜 또 동현이 괴롭히는 거야? 아니 쌤이 학원 좁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리 넣을 공간도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해야지. 잘 말했죠. 학원 좀 확장시키라고. 그거 쌤이 기차도 안 했으면서 저한테 뭐라는 거야? 근데 침대 어디 네. 들어? 아 침대요. 저보다 지금 1년 넘었어. 그 김선아가 언제 보내지 하다가 계속 못 보내고 있어요. 아니 학원 좀 이거 확장시키라니까요. 아 확정은 뭘 확정지? 겁나 좁잖아요. 여러분들이 단데. 어? 아 그럼 저 진짜 다음 주부터 바뀌어요. 이런 좁은 학원에 수업 못 듣겠어요. 아, 이만한 공간도 흔치 않을 텐데.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수업을 들어요? 환경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저는 좋습니다. 다리 조금만 펼쳐도 앞에서 뭐 지금 찬다고 뭐라 내가 하는. 다리도 짧으면서 왜 긴청이야? 너희 훨씬 있는데? 오. 역시 지환이 최고. 지환이 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었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간다. 자, 여기 줄게요. 아주 쉬자고요. 자, 준다. 여기 썼어요? 네. 준다. 이야. 아니 왜 이렇게 야. 오늘 나 오버했어 수업. 아 이제 모든 텐트 38만. 두 번째 이. 쌤이 안 켰네. 이. 뭔 소리? B관을 A관에 앞서 설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설치하면 오. 안 됩니다. 아 다리 안 되지 아유, 병신 아유. 아니 내가 안 된다 말했지. 즉 무슨 말이냐면 아니 자. 오너의 지원이. 흡습제가 먼저 있어요? NaOH가 먼저 있어요? 흡습제가 흡습제가 먼저 있죠? 이거 바꾸면 되냐는 되죠, 말이에요. 쌤.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게 쌤이 안 된다 했어요. NaOH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NaOH와 바로 CO2의 반응으로부터 만들어진 다시 한번 하고 오라고. H2O. 자, 아까 여기 썼다가 지운 반응식에서 요 두 개 반응하면 이거 되는 거 알죠? 이거 되죠? 요거의 일부가 증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건 물은 증발할 수 있어요? 증발 불가능해요? 물은 언제나 증발할 수 있잖아요. 증발하면 동현아, 그것이 뭐 화이트. 저기에 있는 이러고 데시컨트. 데시컨트 우리말로 뭐라고요? 흡수제. 흡습제의
흡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실험이에요? 실험 오차가 되는 거예요? 실험 오차가 돼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걸 때 어떻게 걸어야 된다? 흡수제 먼저, 그 다음에 NH 뒤에. 알겠죠? 예? 꼭 기억해야 돼. 싫은데요. 됐죠? 됐죠? 아, 이거 시험 안 나온다 이제 손목을 걸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나왔긴 해. 썼죠? 썼죠? 그 다음 쌤 손목을 걸어요. 세 번째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험을 계속 해야 돼.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여기서 만약 장치를 추가한다고 하면 어떤 장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뭐죠? 눈에 나와 있는 거를 한 번 더 설치하면 돼요. 어떤 뒤에 걸까요? 또 흡습제. 정답! 바로 아 비관 비단 뒤에 이거면 흡수한다네. 흡습제를 한 번 더 설치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요 뒤에 흡습제를 와, 한 번 더 걸어주는 거예요. 또 영어 틀렸네요. 몇 번째 틀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영어 아우, 틀렸다고요. 아, 이게 철자가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달터는 알 텐데. 아, 또 틀렸다. 와, 진짜. 몇 번을 틀린 거예요? 달터는 안 틀린다고요. 아휴, 진짜 정말. 달터보다 화잘 나가서 이런 거 틀리죠. 아휴, 영어는 못할 수도 있지. 이게 방이다. 달턴이 나보다 한국말은 못할걸요? 오. 근데 깐도는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 일본어 잘해요. 아, 일본어 잘해요? 어쩐지 약간 덕후스럽더라. 약간 헨타이 기질도 있고 막 사람이. 그래요. 하여튼 그래. 그러면 여러분 1어를 몇 학년 때까지 배워요? 아니, 3학년까지 배우겠죠. 아, 3학년까지 계속 배워요? 3학년인데. 그럼 면제까지 배워요? 이번에 처음. 아, 1, 2학년 때는 안 배웠어요? 네. 오, 나 때도 그거 일본어가 제2외국어였거든요. 그 제2외국어를 1학년 1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웠어요. 오. 수업은 계속 있었고요. 다 수업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기억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아, 근데 여러분 한 학기만 배워요? 오, 그렇구나. 여하튼. 근데 1어 배우면 재밌죠. 그리고 1어는 되게 유용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한이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한이가 지금 학교에서 화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 수업 자료를 나한테 보내면서 막 질문도 하고, 그리고 내 수업 자료도 좀 보여달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모양인가 멋있는 봐요. 남자네요. 그래갖고 내가 이한이한테 추가적으로 또 뭐라고 그럴게요? 운동하라고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한이 운동 부족한 그리고 내 또 이한이한테 뭐라고 또 조언을 하나 할게요. 제2 외국어를 해라. 바로 영어를 공부해라. 영어 1어. 이런 그래서 영어 1어 능통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한이가 센세? Why Japanese? 이렇게 또 답이 문제가 왔더라고요. 네. 보통 네. 그래서 영어 열심히 하라고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난데없이 일본어는 왜 하라고 하느냐라고 이한이가 묻길래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너무 길어서 당장 얘기는 못 하겠지만 여하튼 나 믿고 한번 공부해 봐요. 철저히 착하네요, 쌤. 라고 했더니 이한이가 오케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기는 영어를 못.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이한이를 만나면 영어도 능통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벌크업이 된 이한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 복싱 하잖아요, 쌤. 그래서 이한이 지금 체중이 20kg 정도 늘어서 이렇게 막 그것도 근육으로 막 벌크업 오, 씨. 하고 영어 막 하고 막 일본어 막 하고 막 여러분들 만나면 막 Hey bro, 아리가또 뭐 이러면서 이제 올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 정도의 끈기는 없어. 아니 쌤, 근데 네? 이 한이가 쌤 말을 기다려 들을 것 같아요. 저의 말도 그 주식도 아직도 안 빼고 있어요, 쌤. 450만 원, 450만 주식 아직도 안 빼고 있어요. 아 그거는 내가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더 투자하지 말라고 했지 손해본 이미 주식은 많이 더 투자했는데요. 그냥 심각하지 말고 더 투자했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어쨌건 쌤 말을 기다려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일어 또 공부를 하세요. 일어 도움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자연 계열 쪽은 이과 쪽은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써요. 일본 사람들이 마그네슘. 맥네슘. 아니 일본어. 맥니주. 예, 일본 사람들이 약간 덕후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대 산스크리트어 전문가가 어디에 있어요? 일본. 이런 거 모르죠. 일본에 있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 많이 한 나라 일본이요. 한국. 아니, 모를 줄 아냐고요, 쌤. 일본이에요. 그러면 왜 일본은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많이 연구를 해놨을까요?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예, 그냥 오타쿠 때문이에요. 오. 그러니까 일본이 한때 어떤 야망이 있었어? 일본이 한때 어떤 야망이 세계 있었어요? 정보. 예, 바로 미국을 앞서 나가겠다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오, 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모든 분야에 1등을 찍고 싶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세금을 투자를 해서 별의별 분야의 오타쿠들을 많이 키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산스크리트어 사실 여러분들 당장 필요해요? 별로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이거. 안 필요하죠? 이거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고대 산스크리트어 같은 걸 연구한다고 해서 일본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어요? 1도 도움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당장 필요 없는데 개발해 놓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걸 활용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일본 정부가 대준 세금으로 오타쿠스럽게 막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대 산스크리트어 연구를 요즘 누가 하죠? 미국. 그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요즘 누가 연구하죠? 정의로운. 바로 AI 개발에 활용해요. 오. 고대 산스크리트어는 1차적으로 뭘 연구할 수 있게 해주죠? 우선 산스크리트어가 어느 지역에서 쓰던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인도요. 오. 즉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말을 얘기해요. 왜 난데없는 고대 산스크리트어가 AI와 관계가 있죠? 녹화. 바로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는 학문 체계가 뭐예요? 암호. 그게 불교죠. 불교. 불교와 AI가 웬 관계? 불교가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인간 의식 연구가 왜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뇌 속에 넣어서 어떻게 연산하느냐. 그걸 가리키는 게 누구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AI한테 가리키잖아요. 네. 즉 AI를 꾸리고 AI를 개발시키는 모델에 대한 힌트를 요즘 어디서 얻는다? 불교에서 얻어요. 불교 경전에 대상을 인식하고 그걸 머릿속에 넣어서 그걸 개념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불교의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 연구를 하는 이 코딩을 하는 컴퓨터 공학자들이 요즘 불교 연구를 엄청 해요. 몰랐죠? 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관계 있을 수 있다니까. 여기서 지금 컴퓨터 쪽 가서 코딩해서 AI 연구할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나이쯤 됐을 때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혹은 연구돼 있는 연구 논문을 보고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일본은 이런 걸 알고 연구해 놓은 걸까요? 아무 생각 없이 연구해 놓은 걸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산스크리트어 연구의 연구 결과를 누가 지금 다 활용해요? 미국 애들이 다 가져다 쓰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본은 뭐 이러고 있고요. 그런 지식의 보고가 일본에 넘쳐나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외국인들이 누구예요? 한국이 한국인이에요. 왜? 아까워서. 언어 체계. 언어 체계가 같아서 그래요. 아하. 그럼 여러분들이 일어를 하잖아요. 일어를 공부하면
첫 번째, 일본 여행이 더 재밌겠죠? 네. 두 번째, 일본에서 쇼핑하기 편하겠죠? 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해. 이거만 좋잖아요. 어차피 일본 가까운데. 야동을 볼 수 있다. 그러네요. 야동을 원어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건.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화학을 전공해요. 화학공학을 전공해요. 그럼 화학공학 전공 중에 여러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 데이터가 필요할 때 있죠. 네. 그런 성분 분석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굉장히 잘 돼 있다? 일본에 다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어가 되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건 물리를 공부하건 공학을 공부하건 일본 사람들은 세금으로 그걸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한국 사람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해. 근데 데이터 수집하는 건 어려워, 쉬워, 사실. 힘들거든. 근데 옆 나라에 일본이 다 해놨어. 그럼 거기 접속하면 거기 데이터 다 있어요. 그대로 가져다 쓰면 돼요. 어차피 일본 애들도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공계 출신 학자들이 1어를 그래서 일부러 공부합니다. 데이터 가져다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영어 1어가 동시에 능통해지면 연봉이 2배가 올라요. 오. 이공계 쪽 연구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1어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을걸요? 한 번도 못 들어봤을걸요? 그러니까 해드리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알겠죠? 오늘 알겠죠? 중국어는요? 중국어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력이 되면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문헌으로 된 학술 자료는 무한정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나라도 역사가 만만찮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어도 좋은데 중국어는 어순이 영어랑 똑같죠. 중국어는 어순이 라틴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1어를 배우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1어를 먼저 배우시고 여력이 되면 중국어도 좋아요. 그리고 영어는 뭐 디폴트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한이한테 1어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한이한테 이런 이야기는 안 해줬거든요. 안 해줬는데 뭐 내 말을 믿는다면 공부하고 있겠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여러 조언을 하지만 이한이가 운동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동 하나만 해서 네, 그것만 해도 나는 정말 이한이를 높게 평가할 거예요. 자, 보자. Anyway, 여기에 흡수제를 또 설치한다고 했죠. 왜 이게 실험 결과를 더 좋게 만들어 줄까요? 야, 깐도야. 아 왜요? 이거 왜? 아 몰라요. 남은 오를 또 흡수. 그래서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바로 봐. NaOH는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델리코선스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조회성. 정답. 바로 봐. 조인성 씨 동생 조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 조혜성. 이런 소리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수업을 끊으려고. 영어 표현으로는 델리코선스. 아시겠죠? 자, 델리코선스의 뜻이 뭐예요? 조회성. 델리코선스가 뭐예요? 그건 번역이고요. 그건 번역이고 뜻이 뭐냐고요? 수증기에서 물을 흡수하려는. 바로 봐. 수증기를 흡수하는 성격이죠. 가만히 있어도 수증기를 흡수하는 성격이에요. 여기서 수증기를 빼야 되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NaOH 고체를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예요.
수초 몇 초만 지나도 NaOH 고체 표면에 몇 초만 지나도요. 요런 식으로 물기가 반짝해집니다. 즉 NaOH를 공기 중에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면 야 NaOH구나 하는데 갑자기 거기가 촉촉하게 혼자 지르르 녹아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성격을 뭐라고 부른다? 좋아했어. 델리커선스라고 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이 말은 NaOH를 내비두면 이 질량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알아서 질량이 점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가 들러붙어서? 물이 들러붙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습습제가 만약에 세팅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오차. 바로 외부에 뭐가 있어요? 외부에 수증기가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혼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증기는 어디서만 만들어진 수증기여야 해요? 여기에 있는 탄화수소의 연소를 통해 만들어진 수증기만, 여기서 만들어진 수증기만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NaOH가 델리커선스가 있다는 얘기는 H2하고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공기 중에서 확산돼 들어온 수증기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중 수증기가 들어오는 게 이게 다 실험 오차겠죠? 네. 그걸 막기 위해 여기에 데스컨트를 한 번 더 달아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세팅을 안 하는 그림들도 많은데 실제 전문적으로 실험할 때는 여기 한번 데시컨트를 한 번 더 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렇게 이 실험 장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실험 장치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 저 나와 있는 데이터로부터 X하고 Y가 누구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